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운영체제나 하여튼 컴퓨터에서 많이 필요로 실제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 시간에 아마 운영체제들이 사용하는 여러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실제 컴퓨터 세계에서도 사용되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좀 세이브 될 수 있고 사람들의 그 만족감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운영체제 배울 때 그 담당 교수님께서 소개한 예가 뭐냐면은 복사집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복사집이 있는데 사람이 2명이 왔어요. 동시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1000개, 1000장. 이 한 사람은 한 장만 복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 시간에 turnaround time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해야 되는 것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urnaround time이라고 하는데 둘 다 제로 시간에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 장을 복사하는데 1분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순서가 있죠. A, B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A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를 하면 A는 1000이 걸리게 되고 B는 1001이 걸리게 돼요. 그럼 평균 1000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거꾸로 B하고 A라면 1 걸리고 얘는 1001이 걸립니다. 그러면 평균 잡으면 500이 돼요.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한 명은 대단히 해피할 거예요. 얘는 여기서 하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first come first serve도 중요하지만 first come first serve를 하면은 효과적이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가면은 쭉 기다리는데 하필 내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5분도 안 걸려. 그러면은 실제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은 저를 먼저 서비스해주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서비스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좀 그렇죠.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 안 해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으로 하게 되겠고 그런 이제 뭐 간단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 위해서는 이제 ATM 기계나 또 그 간단한 길이 또 따로 있죠. 별도 이렇게 보통 그 마트 가면 이제 물건의 개수가 적은 거를 계산해주는 계산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만들어 두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어떤 스케줄이 가장 좋은 스케줄이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보통 아까와 같이 걸리는 시간, 평균 시간을 줄이는 아니면 전체 시간을 줄이는 근데 아까도 보시면 1000하고 1을 하나 1하고 1000을 하나 전체 걸리는 시간은 1001장이면 1001장이에요. 그래서 전체 완료된 시간은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스케줄로 우리가 해줘야지 가장 효과적일지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작업이 n개이면 n 팩토리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A를 하면은 나머지는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10명 있으면 10명, 그 다음에 9, 10, 7,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서 전수조사해서 최적을 찾는 건 가능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탐욕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탐욕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 챕터니까 탐욕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총 3종류의 문제를 살펴볼 건데, 가장 쉬운 문제요. 방금 살펴봤던 시스템 내부 총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아까 1, 1000이면 이렇게 스케줄할 수 있고 1000, 1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스템에 머문 총 시간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 사람은 1, 이 사람은 1001이 되죠. 그러면 합이 1002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머문 시간은 1000이고 이 사람이 머문 시간은 1001이 돼요. 그러면 200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길이가 짧은 순서로 하면 전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있으니까 예를 하나 보면 작업이 있는데 각 작업의 시간이 L1은 1시간, 그러니까 뭐 이 작업 단위 뭐 1초라고 해도 되고 1분, 2분, 3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는 뭐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순서대로 하면은 J1은 1이고 J2는 1 기다려야 되겠고 자기 거 실행이 되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3 기다려야 되겠고 자기 시간인데 3이 걸려요. 그러면 1, 3, 6이니까 10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아니지. 처음에는 3, 얘 3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기다렸다가 2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엔 5하고 1을 하게 되죠. 그럼 3, 5, 6이 되니까 14가 됩니다. 따라서 길이가 짧은 순서로 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이겠죠. 길이가 짧은 거 무조건 선택하니까 이 경우도 그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처럼 뭐 타당성 조사나 답이 완성됐는지는 보지 않고 모든 작업들을 그 작은 순서대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최적의 해를 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다, 가장 최적을 준다라는 것은 모순에 의한 증명, exchange argument 기법을 써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순서대로 JC 순서대로 했는데 봤더니 얘가 얘보다는 작업 길이가 더 작아요. 우리가 작은 순서대로 안 했으면 이 원래 알고리즘에서 얻은 그 만약 얘가 최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얘가 최적이라고 하면 가정합시다. 얘가 최적이라고 가정하면 요 가정을 하면은 이 중에는 이 순서대로 안 된 것이 있겠죠. 길이가 더 긴 게 먼저 시행이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얘와 JB, JA, JC 한 거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전체 시간이 작아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 돼요.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좀 더 자세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줄링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작업 길이만 가지고 시스템 내부 총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업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작업마다 가중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중치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시스템 내부 총 시간을 줄이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가급적 먼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실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스템 내부 총 시간을 줄이는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값은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것들의 합은 li가 작은 것 순으로 하면은 최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최소화 되려면 WCI가 최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 합이니까 WI 곱하기 CI가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WI가 큽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큰 거를 뒤에 실행시키면 뭐가 커져요? CI가 커지니까 덩달아 이 자체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WI를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곳으로 둔 이유는 이들을 먼저 실행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먼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이고요. 이때 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가중치가 모두 같다고 둡시다. 그러면은 이 WI는 영향을 주지 않고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LI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업 길이에만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가 바로 전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작업 길이가 작은 것 순으로 실행하면은 최적이 돼요. 그래서 가중치가 모두 같으면 원래 1번 문제랑 같게 되겠고요. 작업 시간이 모두 같으면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실행하는 게 최소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WI가 뒤로 가게 되면 CI가 같이 커져요. 따라서 WI가 큰 거는 먼저 실행해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LI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예시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는 이렇게 돼요. 즉 앞에 있는 작업일수록 1번 작업이 2번 작업보다는 작업 시간이 작고 2번 작업은 3번 작업보다 작아요. 이 우선순위가 W1들이 없다 그러면은 웨이트들이 없다 그러면 L1, L2, L3 순으로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선순위가 W1이 높고 W2가 그 다음 높고 W1이 높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요 작은 거부터 하면은 J1은 3이 되겠고 J2는 작업 시간이 1하고 3이니까 3이에요. 3 곱하기 2는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3시간 3 단위 시간 다음에 또 3을 하니까 6 곱하기 1이니까 6에서 15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곱해보면 이게 C1들은 아니지만 두 개를 곱해보면 3, 4,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WI와 LI를 곱해가지고는 뭔가 판단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보세요. 또 다른 예제를 보면 순서는 L1, L2, L3 순서인데 요 순서인데 그러니까 작업 시간에 작은 거는 L1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작업 2고 그 다음 작업 3이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두 번째 작업이 높아요. 그리고 얘가 높고 얘가 높아요. 그러면 그 작업 시간만 고려해서 실행했더니 38이 나오고 그리고 요 순서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요 순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대로예요.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섞어서 조금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 실행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작업 길이가 작은 거를 했고 그렇게 했더니 아까 거보다는 낫습니다. 즉 어떻게 판단해야 어떤 순서로 이 순서를 결정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결정이
이용해서 계속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탐욕적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실행했을 때 최적을 준다. 그러면 탐욕적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탐욕적 기법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WI, LI를 할 수는 없고 또 WI와 CI를 다 계산해서 CI는 어떤 위치 실행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유리.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요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WI-LI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플러스니까 커지겠고 작업 시간이 작을수록 마이너스니까 유리해지겠죠. 빼기 되는 게 적어지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WI-LI인데 작을수록 커질 테고 WI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얘도 될 거고 얘도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야 맞나는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몇 가지 예를 우선 해보면 좋아요. 몇 가지 예를 해서 혹시 발레를 찾으면 이게 안 되는 예를 찾으면은 얘는 쓸 수가 없는 거가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 작업을 생각해서 3, 5, 1, 2예요. 가중치가 얘는 높고 거꾸로 작업 시간은 뒤에 게 더 작습니다. 그런데 요걸 해봤더니 WI-LI를 계산하면은 첫 번째 작업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뭐부터 실행해야 되냐면 이 값이 큰 거부터 실행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거를 실행하게 되면 C2는 2가 되겠고 C1은 얘 시간으로 얘를 실행해야 되니까 7이 돼요. 그러면 23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실행을 하게 되면 거꾸로 실행하는 게 그치 거꾸로 실행하면 22가 되겠고 실제 요 기준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5분의 3이고 2분의 1이니까 10분의 6, 10분의 5니까 얘가 먼저죠. C1이 먼저예요. 그래서 C1부터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방법은 요 발레를 통해서 최적을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후보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얘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탐욕적 알고리즘은 정확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예로 해가지고 얘가 최소가 되는 것을 계속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최적의 알고리즘을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exchange argument 모순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모든 작업마다 점수가 다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선은 증명을 편하게 위해서 이건 나중에 해보고 우선은 모든 작업마다 점수가 다르다. 점수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큰 값 순으로 색인이 부여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번 작업이 우리 점수, 요 F의 점수가 가장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겠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3, 2, 1 뭐 이렇게 순서인데 그냥 얘 번호들을 바꾼 것 뿐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편하기 위해서 요 순서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1번 실행하고 2번 실행하고
n번을 맨 마지막에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우리의 룰에 의하면. 그런데 얘가 아니다. 얘 말고 시그마 스타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얘보다 더 작다. 그 가중치 WICI 값이 더 작다라고 하고 그것이 모순. 이런 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아니면, 즉 일치하지 않으면 시그마 스타에 뭐가 있냐면은 요 순서가 바뀐 애가 있을 거예요. 3하고 2가 바뀌든 뭐 7하고 2가 바뀌든 어떻게든 1, 2, 3, 4, 5, 6, 7, 8 그 순서가 아니라 그 순서에 맞지 않은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I와 J, 뭐 이거는 더 떨어져 있어도 돼요. 근데 바로 인접한 애들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게 옵티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I와 작업 J의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마 스타가 옵티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순서는 1, 2, 3, 4, 5, 6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 작업 번호가 높은 애가 그것보다 작업 수준이 낮은 애보다 먼저 실행이 됐다는 거죠. 2가 저기 어디 가 있고 뭔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를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치를 바꿔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살펴보니까 그 바꾼 애가 이 투가 있으면 얘는 얘보다는 더 작더라. 얘가 최적이라는 거에 모순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바꾸는 것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접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J가 여기 저기 있어도 얘와 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더 좋아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WIC 값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분석을 편안하게 위해서 인접한 애를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걸로 하고 그러면 똑같지 않더라도 요쪽과 요쪽에 있는 애들의 그 WICI 값은 안 변해요. 요 바꾼 애들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I가 여기서 시간이 일로 가니까 I가 뒤늦게 가니까 I는 증가가 돼요. CI가 얼마만큼? 요 J의 길이만큼 증가가 됩니다. 거꾸로 J는 감소해요. 더 먼저 됐으니까 CJ는 감소합니다. 얘는 증가를 하고. 그럼 전체 비용은 I는 이렇게 되겠고 원래 그 이전 그 시그마 스타에서의 요 CI 값입니다. 그럼 그 CI 값은 LJ만큼 증가할 테고 CJ 값은 -LI만큼 감소를 해요. 그러면 시그마 뉴 그렇게 교체해서 만들어진 새 알고리즘은 원래 그 최적에서 요 WILJ만큼 추가가 되고 요거만큼 뺀 값이 되겠죠. 원래가 요거였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WILI는 WJLJ보다 작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늦게 실행된 거죠. 그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면 요거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 요게 성립을 하고 요게 성립한다는 것은 요 값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가 되면 여기서 음수를 빼면 시그마 뉴는 얘보다는 작아집니다. 얘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 얘가 최적이라 했는데 얘가 더 최적이네? 그럼 얘가 최적이라는 거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해야 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요 논리로만 바뀔 뿐이에요. 아까
바뀐 거는 요게 이렇게 여기서 요로 바뀌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성립하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0이거나 크게 음수가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0이거나 작아지게 되겠고, 그것은 이 바꾼 게 같거나 작아요. 같거나 작기 때문에 여전히 모순이 됩니다. 얘는 같거나 커야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실행을 요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와 실제 같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겠죠. 실제 전체 이 시그마 WICI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케줄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살펴본 두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작업 시간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작업 시간에다가 우선순위까지 있는 경우가,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작업 시간은 모두 1이에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있고요. 이 마감 시간 전에 이 작업은 완료가 돼야 돼요. 마감 시간 이후에 실행이 되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작업을 완료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작업은 마감 시간이 2고, 두 번째는 1이고 2이고 1이에요. 그리고 이득은 30, 35, 25, 40입니다. 그러면 모두 가능한 형태대로 스케줄링 할 수는 없어요. 요 6가지만 유효한 스케줄입니다. 왜냐하면 D2를 한 다음에는 D4는 못해요. 왜냐하면 D2는 1이죠. 그러면 마감 시간이, 그러니까 두 번째 작업을 먼저 하면 1에 끝났을 거고, D4는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스케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을 하고 네 번째 하는 거는 유효한 스케줄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걸 먼저 하고 세 번째 거를 하면 30, 25에서 55가 되고요. 실제 보시면은 가장 이득이 높은 게 D4예요. 그러면 D4를 보시면 4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시간이 1이 썼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더 높은 걸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찰은 뭐냐면은, 가장 이익이 높은 것은 포함되지만 두 번째 높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왜 포함됐냐? 포함이 안 됐냐? 얘는 스케줄링 할 수 없었어요. 가장 높은 것을 했을 때 그 다음 얘는 스케줄링에 포함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얘를 하고 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탐욕적인 방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이익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요 순서예요. 그럼 얘를 실행해 봐요. 얘는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해볼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해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얘는 포기. 그 다음에 얘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 방법이 최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탐욕적인 방법일 테니까 뭘 해야 돼? 정확성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정확성 증명은 요 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 방법을,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당한 순서라는 개념을 하나 두겠습니다. 그래서 4, 1은 타당한 순서예요. 4는 마감 시간이 1이고 1은 2예요. 그러면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1사는 일을 먼저 하면 얘는 마감 시간이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괜찮은데 4는 마감 시간 1이기 때문에 요거는 타당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당한 순서라는 건 그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은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타당한 집합이라는 걸 개념을 정해야 할게요. 타당한 순서로 스케줄링 가능한 집합입니다. 1사 집합이라는 게 있으면 1사로 스케줄링 할 수 있고 4일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아니지만 얘는 가능한 거죠. 얘는 2사는 2사로 또는 4일로 스케줄링 해보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타당한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작업 집합 S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은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름차수 스케줄 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사가 타당한 집합이면 1사면 1은 마감 시간이 2고 4는 1이에요. 그럼 이 마감 시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4,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실행했을 때 타당하면 이 집합은 타당한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증명을 해보면 타당한 집합이면 타당한 순서가 존재를 해야 되겠고, 정의에 의해서 거꾸로 증명을 해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하는 게 맞는지, 오름차순 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순서가 있고요. 얘가 타당해요. 그러면 X의 마감 시간이고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얘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렬이 안 돼 있다고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더라도 Y는 X보다 마감 시간이 작으니까 X가 실행의 위치에서 실행할 수 있고요. X는 Y보다 마감 시간이 크므로 Y가 실행된 위치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양 옆에 있는 것들을 바꾸면은 결국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면 그 스케줄은 타당하게 된 겁니다. 타당한 집합이면.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알고리즘은 먼저 소팅을 해요. 그래서 그 소팅하는 비용은 n 로그 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팅을 합니다. n 로그 n으로 소팅을 해요. 그럼 이 순서를 얻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 무조건 S집합, 우리가 구하려는 타당한 집합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차례대로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얘는 지금 40이고 3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해요. 두 번째 거는 데드라인이 1이고 35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오름차순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35, 1이에요. 요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실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까지 포함해요. 그 다음에 3을 넣어요. 얘를 넣는데 30을 넣으면 얘가 같으니까 앞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스케줄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 넣어. 이렇게 가고, 그럼 얘는 빼고, 그 다음에 4를 넣어요. 3이죠. 그러면 35, 1, 43, 25, 3. 이렇게 해서는 스케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3이니까 2로 바꿔서 3, 3으로 놓고 얘를 2로 놓을 수 있으니까 타당한 스케줄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할 수 있는지, 얘는 1이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3인데 1, 2, 3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2도 안 돼. 그러면 요게 최종 답입니다. 그래서 이 구현하는 방법은 K를 단일 연결 구조로 생각하면 선형 검색을 해서 이 애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런 걸 검사를 할 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집어넣고 다시 빼는 거는 번잡하니까 찾아가서 넣을 수 있는지 보고 넣을 수 없으면 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현을 할 때 요 두 개를 같이 생각해서 구현을 해도 돼요. 구현을 하게 되면 얘는 5n에 돼요. 그러면 전체는 요 비용은 n제곱입니다. n 로그 n 더하기 n제곱이니까 이 알고리즘은 n제곱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탐욕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 챕터를 마무리하겠고, 좀 더 다른 문제로 탐욕적 알고리즘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